공유, 공동 소유, 공유, 합유, 총유, 그중 공유, 공유가 성립하는 거, 경계표, 공유, 집합건물 공용 부분, 공유, 타인 토지에서 매장물 발견, 절반씩 공유. 자, 공유 지분 2번. 공유자의 지분은 잘 모를 때는 균등 같은 걸로 추정한다. 자,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죠. 처분의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죠. 지분 양도, 공유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거 자유입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지분 포기. 동그라미 1번.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합니다.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자,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고 해서 국가가 먹지 않아요. 국유재산 되지 않아요. 공유만큼은 다른 공유자가 먹고,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지. 균등 비율로 귀속. X. 그 다음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야 포기됩니다. 말소 등기겠죠. 자, 공유자들 사이 법률관계. 첫 번째,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를. 단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로. 자, 2번.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소수기 때문에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지 마음대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협의 없이 막 사용할 수는 없다. 없다. 만약 사용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해서는 안 돼요. 과반수는 가능해. 과반수는 지가 막 쓸 수도 있고요. 지가 막 혼자서 협의 없이 임대도 가능해요. 하지만 소수는 안 돼. 소수는. 자, 오른쪽 관리. 공유물을 관리한다는 것. 관리는 임대하는 걸 말이에요. 월세 받는 것. 임대의 해지. 동그라미 2번. 상가임대차에서 갱신 요구 들어오니까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 거절하는 거. 그건 방빼란 얘기죠. 해지하고 같은 의미. 자, 임대하는 게 관리인데 이와 같은 관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분 과반수로 결정. 공유자 과반수 아니라 지분 과반수. 지분 과반수. 사람 과반수 아니라 지분 과반수. 그래서 3번이죠. 과반수 지분권자 갑으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점유자, 임차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놈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았죠. 따라서 설사 이놈이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 막 세줬다 하더라도 이놈은 적법 임차인. 적법 임차인.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내놔 나가 이 땅 갈 수도 없고 점유 배제 청구할 수도 없고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적법 임차인이니까. 그러면 이놈은 아니 다른 공유자는 병한테는 병이래. 이 A한테는 점유자한테는 들이대지 못하니까 누구를 들이댄다. 기억 과반수 지분권자. 너 왜 혼자 월세 먹니? 우리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우리한테 돌려줘. 지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할 수 있어요. 점유자한테는 못해. 적법 임차인이라.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는 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중심 꽉 잡고 과반수. 자, 4번. 갑을 병이 공유인데 우리 요렇게 사용하고 세도 주고 특약을 맺어놨어요. 관리특약. 갑이 지분을 팔았어. A가 새로 들어왔죠. 지분 승계인. 특정 승계인에게 이 특약은 승계된다. 특약은 이어집니다. 효력이 미쳐요. 승계돼요. 이 특약대로 움직여야 돼. 하지만 이 단어가 뜨죠. 기억. 이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이 단어가 뜨면 느껴야 돼. 느껴야 돼. 그렇구나. 이 특약이 아주 이상한 특약이구나. 공유 지분의 본질적 지분 따라서 승계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라면 승계되지 않는다. 특정 승계인에게. 자, 보존행위. 공유물, 공유토지, 공유건물 지켜야 되겠죠. 누군가 침해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켜야지. 침해가 들어오면 보존해야겠죠. 이 보존행위는 각자, 공유자 각자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소수지분권자도 들이댈 수 있다는 것. 지분하고 상관없어요. 자, 제3자가 침해할 수도 있고 2번 다른 공유자가 침해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불법 점유로 침해, 무효 등기로 침해. 점유로 침해, 등기로 침해. 자, 1번.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합니다. 제3자 불법 점유예요.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은 혼자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 돌려줘.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설사 10% 지분이라 하더라도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 기억. 물건은 전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돈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만큼은 반드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돈만큼은 지 지분만 달라 할 수 있지 손해 전부 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손해 전부 배상 X,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2번. 제3자가 무효등기 박아놨어요. 제3자 무효등기가 전부 무효죠.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은 이 등기 전부 말소하세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반환, 전부 말소예요. 3자는 전부 반환, 전부 말소. 단, 돈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은 전부 안 돼. 지 지분에 해당하는 돈만. 동그라미 3번. 공유자는 자 3분의 1 지분 갑이에요. 지 지분에 관해서 제3자가 20년간 그쪽 점유해서 곧 취득시 완성할 것 같아.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유자는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너 임마 나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3자 취득시를 스톱시켜버릴 수 있다. 보존행위로. 지켜야지. 지 지분 지켜야지. 그래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 먹는 걸 스톱시킬 수 있다. 20년 전에 해야 돼요. 20년 전에. 20년 지나면 취득시 먹어버리지. 공유지분도 취득시효가 된다. 아까 배웠어. 공유지분도 취득시효 된다. 소유권이니까 스톱시킬 수 있다. 자, 다른 공유자가 침해합니다. 갑을벽 소수지분권자를 해봐요. 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3분의 1 지분권자,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분을 배타적으로 막 혼자 점유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수지분권자 협의 없이 안 돼. 따라서 옆에 놈 다른 소수지분권자 병이 너 임마 왜 혼자 써?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넘겨달라 할 수는 없다. 이유 너도 소수니까. 소수 이 두 개가 떠야 돼요. 소수가 혼자 막 써야 되고 청구하는 놈은 소수로 나와. 왜? 대부분 판례가 이거라. 그러니까 찾아내기만 하면 돼. 소수가 혼자 막 쓰고 청구하는 놈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예요. 그러면 소수로. 아무리 이놈이 잘못하고 있지만 넘겨달라 할 수는 없다. 그냥 뭐만 한다. 쓰지마. 방해 금지 청구만 할 수 있어요. 판례 문구예요. 아직 시험은 안 나왔지만. 인도청 이것만 나와요.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너도 소수니까. 2번. 이번에는 공유자 한 놈이 지 단독 명의로 등기 박아버렸죠. 자, 공유자는 반드시 지 지분이 있죠. 3분의 1 지분. 전부 무효가 아니죠. 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단독 명의 등기 박은 이놈 상대로 전부 말소해.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 박은 놈 이놈 지분 3분의 1 지분 범위에서 유효 등기니까 전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기 지분에 해당한 등기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 주장할 수 없다. 언밸런스가 일어나죠. 1번.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 지분권은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보존행위로 보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다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억.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갑은 을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을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할 수는 없다. 갑은 을 지분. 여기서 바로 캐치를 해야 돼. 언밸런스를. 갑은 지분 납품 반드시 자기 지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옆에 놈 지분 X 할 수 없어요. 니은 갑은 자기 지분이 아닌 또 옆에 놈 지분, 을 지분, 병 지분 떴어. 언밸런스. 갑은 을 지분에 관해 박힌 제3자 무효 등기에 갑 네가 나서지는 마라.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언밸런스가 일어난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읽다 보면 이걸 캐치를 못해. 그러니까 훈련해야지. 자기 지분으로 연결돼야지. 청구한 놈이 갑인데 을 지분 나오면
언밸런스. 소수로는 옆에 놈 지분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찾아냅니다. 공유물 처분. 지가 아니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 지분 처분인지 공유물 처분인지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소수로가 바뀌어버려요. 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팔아제낄 수 있죠. 그런데 2번 공유자 한 놈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줬죠? 처분한 거지. 등기 넘겨줬으니까. 자, 전원 동의 없이 팔아제끼면 안 되죠. 무효죠. 하지만 전부 무효가 아니라 3분의 1 지분권자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요. 3분의 1 지분만큼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마찬가지 이 매수인명이 무효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처분한 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넘어가니까. 자, 기억. 이 3자와의 매매계약은 유효로 끝나요. 시험 지문에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뜨면 유효로 밀어버려. 다 타인권리 매매예요.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지문이 떴다는 얘기는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가 99%예요. 타인권리 매매 유효죠. 공유물은 지가 아니죠. 공동소유죠. 그래도 매매는 유효. 등기만 처분행위만 무효죠. 그래서 매매는 타인권리 매매 유효. 3번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 건물 신축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나대지 건물 신축 가능하다. 그래서 전원 동의 없는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신축 이거 안 돼요. 철거됩니다. 법정상은 태어나지 않아요. 자, 따라서 다른 동의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한 놈이라도 동의 안 해주면 건물 철거됩니다. 철거돼요. 이 철거될 건물에 법정상은 태어나지 않아요. 자, 비용이 발생했다.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 기타 의무 부담 지분 비율로 이게 가장 공평히 맞겠죠. 비용 돈 부담은 지분 비율로. 자, 2번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 즉 1년 이상 비용을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공유자는 상당 가액으로 지분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지분 매수 청구권이에요. 저기 법조문 2항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의무이행 안 했다. 다른 공유자가 지분 매수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분. 나와도 흘러갈 거니까. 자, 오른쪽 분할. 공동 소유하다가 우리 찢어집시다. 이제는 단독 소유로 바꿉시다. 이게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1번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해서 단독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2번 하지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우리는 5년 동안은 분할하지 맙시다. 불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자, 3년간 분할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갱신할 수도 있다. 세트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세트. 3번 공유물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 내놈 경계표 안 돼요.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안 돼요. 맨 마지막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갑을 사이는 단독 소유. 공유가 아니지. 멀지죠. 이미 단독 소유인데.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공동 소유인데 단독 소유로 만들자 이거요.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인데 멀지죠. 공유가 아니죠. 그래서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막는 거예요.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가 상호 명의신탁이거든요. 서로 명의신탁. 그래서 분할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집합 건물 아파트 밑에 있는 토지가 공유다. 이거 분할 안 돼요. 아파트를 위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집합 건물 나오면 공용 부분 분할한대. 집합 건물 밑에 있는 토지도 분할한대. 이런 식으로. 분할의 방법. 갑을병이 협의하에 분할합니다. 협의 분할. 자, 분할 청구가 있으면 2번 공유자 전원은 협의응할 의무를 져요. 그래서 한 놈이 찢어집시다 하면 협의해야 돼요. 협의응할 의무가 있다. 3번 분할은 당연히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왜?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래서 한 놈이라도 빠졌다. 무효. 현물로 분할하든지 팔아서 나온 대금 돈으로 분할하든지 알아서 합니다. 선택. 자, 재판상 분할.
갑을병이 서로 좋은 땅 먹으려고 협의가 안 돼. 협의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소송 가야죠. 소송. 그래서 한 놈이 소송을 청구합니다. 재판상 분할. 판사님이 찢어주죠. 이게 재판상 분할. 여기서 나온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죠. 자, 마찬가지 전원을 피고로 잡아야 돼요. 전원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 1번. 2번. 재판으로 판사님이 찢어줄 때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의 원칙. 현물로 찢어줘야 돼요. 단 예외가 있죠. 그게 힘들어. 그러면 대금 분할. 단서는 나온 적 없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자, 3번. 판사님이 찢어줄 때 갑은 현물, 토지를 원하는데 을병은 돈을 원해요. 그러면 현물을 원하는 갑, 당신이 3억짜리 토지 먹어. 대신 을병 지분에 해당한 1억, 1억은 당신이 돈으로 을병한테 주세요. 한 놈이 현물 소유하되 다른 공유자에게 이 지분에 해당하는 돈으로 주는 가격배상도 허용된다. 이게 가격배상이죠. 단어 잘못 썼어요. 가격보상이라고 해야 돼. 왜? 고치지 말고. 대부분이 가격배상이라고 했어. 잘못됐다고. 응? 절제 현물 취득한 놈이 불법 행위자로 돼버린 거예요. 이 단어 하나로. 배상은 위법 할 때 배상, 적법은 보상. 현물 먹은 놈이 불법 행위한 거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이 이딴 실수가 아닌가 봐. 법의 ABC, 위법의 배상, 적법의 보상, 수용 보상금, 손해배상. 그럼 여기도 위법이 아니잖아. 현물 먹은 놈이. 근데 뭔 가격을 배상하래. 가격을 보상해줘라 해야지. 그러니까 법 이거 ABC도 틀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왜 아직도 이 단어가 안 바뀌는지 이해가 안 가. 진짜 나 죽을 때까지 바뀌나 한번 보겠어. 어느 대법관이 뭐야 왜 배상이야, 아니 왜 이걸 안 바꾸냐고. 가격을 보상해준다고 해야지. 왜 절지에 현물 취득한 갑을 도둑놈으로 만드냐고. 불법행위자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한 놈이 현물 먹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주는 가격 배상, 이것도 허용된다. 자, 4번. 갑을병 사이에 분할에 관해 협의가 됐어요. 협의 분할이 성립했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협의하에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어느 한 놈이 협의 분할했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너 임마 왜 등기 안 넘겨? 등기 넘겨. 이행소송을 해야지.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미 분할이 됐어. 따라서 등기 줘라 이행 청구 소송을 해야지 분할 소송이라는 형성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 성립했다. 절대로 재판상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중심 꽉 잡고. 다음 페이지. 분할하면 이제는 찢어지고 단독 소유. 단 협의 분할의 경우에는 앞으로 협의 등기 해야 각 소유권 취득. 등기 박아야 돼요. 등기 박아야 돼요. 공유 등기에서 이제 단독 등기 박아야 돼. 현물 분할 협의 성립 조정. 협의 조정 다 같은 말이에요. 등기해야. 하지만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 따라서 판결 나면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187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형성 판결이죠. 바로 등기 없이 바로 등기 없이. 자, 4번. 갑을병이 공유물 분할했죠. 건물 3층 병이 먹고 1층은 갑이 먹고 중간층은 을이 먹고 맨 꼭대기층 단독 소유권 취득한 병 건물에 비만 오면 비과세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지분에 대한 교환, 현물 분할 또는 매매예요. 교환이에요. 교환. 지분을 교환한 거죠. 서로. 따라서 공동소유에서 단독소유를 교환한 거야. 따라서 담보책임 규정을 갖다 써요. 그래서 공유자는 갑하고 을은 1층, 2층 취득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병이 분할로 취득한 3층 건물에 비과세는 하자가 있다면 얘들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하자 담보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자든 권리하자든 상관없어요.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분할로 취득한 이 파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담보책임 져줘라. 그렇지 흘러가요. 5번 장난쳐요 이건. 공유자 한 사람 갑이 3분의 1 지분에 저당권 설정했죠. 1억 대출 받았어.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 그 후 공유물이 분할돼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은 분할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집중되느냐? 집중되지 않는다. 갑을병 거기에 다 들어가요.
저당권, 저당권, 저당권. 세 개 다 들어가요. 집중되지 않는다. 자, 합유. 합유는 조합재산 소유 형태. 합유. 조합재산 소유 형태. 자, 합유는 조합체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 따라서 2번. 합유 지분. 3분의 1.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 처분 마음대로 못 해요. 왜? 딴 놈이 사업체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이 동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 지지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 사업해야 되니까 분할로 쪼개버리지도 안 돼요. 분할의 자유도 없어.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4번 가장 중요하죠. 합유 지분 상속되지 않아요. 갑이 죽었지. 갑 다시 5살짜리가 저도 마스크 생산할래요. 들어올 수 없다. 합유자의 승계 안 해요. 이 의미에 상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1억 줘야 됩니다. 돈은 줘야 돼. 이 자리로 합유자의 지위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합유자로서 지위를 상속에는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5번 합유물 처분할 때 당연히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이건 공유하고 같죠. 또 누군가 침해가 들으면 보존행위 각자 할 수도 있다. 공유하고 같아요. 이 두 가지는. 7번 합유는 언제 종료 끝나느냐. 조합체가 해산됐어. 또는 이 합유 물건을 팔아 제껴버렸지. 그러면 종료 흘러가고. 8번 합유재산에 이게 가장 어려워요. 합유재산에 합유자 중 한 놈이 단독명의 등기 바꿔버렸네. 단독명의 공유는 지분 범위에서 유효죠.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전부 무효예요. 합유는 전부 무효. 합유자 1인 단독명의 등기 공유하고 달라요. 전부 무효. 이것도 사업 때문에 그래. 사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조건 전부 무효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합유는 사업을 생각하셔야 돼. 공유하고 달라진 점. 지분 처분 자유가 없어. 상속한대. 한 놈이 박아도 전부 무효. 한 놈이 박아도 전부 무효. 이제 여러분들 좀 실력이 되니까 제가 8번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니까 할 사람 하고 버릴 사람 버려야 돼요. 자, 총유. 법인 아닌 사단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형태. 종중재산, 교회재산 소유 형태예요. 사원이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 사단의 구성원 줄여서 사원 그래요. 자, 총유에서는 지분이란 게 없어요. 왜? 집합체로서 소유하니까. 가장 단체성이 강하죠. 그래서 공유 지분, 합유 지분이 있죠.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 지분이. 그래서 4번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 사원 총회결이 회의해야 돼. 왜? 지분이 없어서. 각자란 말이 못 나와요. 지분이 없어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왜? 지분이 없는데 뭔 근거로 단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총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원 총회결이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예요. 준공동소유.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을 여러 놈이 갖고 있다. 그러면 준자를 붙여버리면 돼요. 준공유. 공유 앞에 준공유. 됐어요. 자, 프린트. 공유 갑니다. 공유. 아유, 공유는 장난도 엄청 쳐놨어. 자, 1번 갑니다. 1번. 주로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가불이 공유. 두 놈이 공유해요.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자, 왼쪽 놈 갑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중심 잡아야 돼.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놈 동의 없이 처분 못하나? 지분 처분이니까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사람을 빼버리고 이론으로 정리해야 돼요. 항상 사례 문제는. 공유자 한 사람은 다른 놈 동의 없이도 지지분 처분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2번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국가가 못 먹어요. 다른 공유자가. X. 3번 공유자인 병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 얘 지분은 국유가 된다. 국가 못 먹어. 다른 공유자.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어. 국가 못 먹어요. 그래서 포기했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국가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별로 귀속. 자, 4번 갑을병 세 놈이 공유합니다. 자, 그중 한 놈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 자, 지분 포기했어. 포기한 을의 지분은 다른 놈 갑병에게 균등 비율로 귀속된다. 균등 비율이 X지. 각 지분 비율로. 그래서 갑하고 병 지분이 달라요. 만약에 갑하고 병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같았다. 그럼 맞는 지분이 돼버려. 이 사례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돼. 출제위원도 이런 거 실수해버려. 그러니까 장난철도 잘 쳐야 돼. 뭐 복수정답이 나오는 거지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사실. 어찌됐든
각 지분 비율로 기수. 균등 비율 X. 자, 5번. 갑을 두 놈 공유. 자, 갑을이 공유인데 병이 나오죠. 그러면 3자로 읽어요. 제3자가 병이 과반수 지분권자. 자,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인가 봐요. 그러면 갑의 동그라미 하나 했어요, 제가. 과반수 지분권자 갑으로부터 병이라는 놈이 이 토지 특정 부분 사용을 허락받아 점유. 자, 다른 공유자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 허락받은 이 병 점유자 상대로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적법 임차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번. 갑을 마찬가지 두 놈 공유.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그럼 빨리 과반수 지분권자가 옆에 놈 을 동의 없이 이 토지 전부를 병이라는 놈한테 3자한테 사용하게 했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하게 했어. 자, 다른 공유자 을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점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있다. X. 7번. 이번에 세 놈 갑을병 공유. 자, 과반수 지분권자 병인가 봐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옆에 놈들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이란 놈한테 3자한테 임대해 줬어. 자, 다른 공유자 을은 점유자 이 놈 상대로 나가세요 청구할 수 있다. 배제 청구할 수 없다.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 놈 상대로 다른 공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는데 있다니까 지금 다 X예요. X. 8번. 갑을병 세 놈 공유. 과반수 지분권자 병이 옆에 놈들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자서 토지 전부를 정이란 놈한테 임대했어요. 자, 갑은 공유자 한 놈은 소수겠죠. 소수는 이 정을 상대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없다. 나가 돌려줘 이런 것도 못하고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과반수 나왔죠? 나왔어. 중심 딱 잡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놈을 상대로 다른 공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할 수 있다. X. 없다로 끝나야지. 중심 잡아요. 이놈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9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특권 떴어.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죠.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그 말이요. 10번. 공유자 중 한 사람 1인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무효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3자 무효등기 중심 잡아요. 3자 무효등기죠.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은 단독으로 혼자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11번. 갑을이 공유인데 갑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자, 자기 지분 연결됐죠? 따라서 갑은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한 누군가의 취득시효하는 걸 스톱시킬 수 있다. 스톱시켜야지. 취득시효 중단시킬 수 있다. X. 자, 12번. 갑을 두 놈 공유. 소수지분권자는 왼쪽 놈 갑과의 협의 없이 이 토지 면적 지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2에 해당하는 지지분이에요. 얘 특정 파트를 소수지분권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놈과 협의 없이 소수로 가요.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중심 잡아요. 항상 주어 잡고 소수로 잡고. 주어 소수지분권자는 갑과 협의 없이 다른 공제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사용할 수는 없다. X. 13번. 두 놈 공유. 자, 소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혼자서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세줄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무조건 혼자서 들이댈 수는 없다. 세도 못 줘요. 사용도 못하고 임대도 안 돼요. 왜? 너는 소수니까. 과반수만 허용돼요. 과반수만. 협의 없이 안 돼요. 단독으로란 말이 협의 없이 지 마음대로 그거예요. 자, 14번. 소수지분권자는 이 건물을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수지분권자는 주어 누구야?
혼자서 사용하는 소수 지분권자죠. 따라서 소수 연결됐죠. 따라서 너도 소수잖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혼자 막 쓸 수는 없지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인도나 반환이나 같은 말이에요. 인도 총괄 수 없다. X. 자, 갑을병 공유. 소수 지분권자 병이 다른 놈들 협의 없이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자, 소수 지분권 현재 막 쓰고 있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이 보존행위로서 이 토지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두 개 넣어놨어. 인도 반환 단어가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 너도 소수니까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지문. 자, 16번. 갑을병 세 놈이 공유. 병이란 놈이 갑과 을 옆에 놈들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 자, 한 놈이 단독명의 등기해서 안 되는데. 자, 갑은 이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말소는 안 되죠. 병 지분권이 있겠죠. 제 지분법인에서는 유효. 전부 말소는 안 돼. X. 17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보존행위 볼 수 없다. 다른 공유자 지분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소수는 없다로 끝나요. 보존행위를 보지 않아요. 그래야 못하게 하지. 18번. 갑을 두 놈 공유. 자, 갑을 공유인데 병이라는 놈이 나왔죠. 제3자가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합니다. 갑은 을 지분에 관해서도 스톱. 갑은 을 지분에 관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자, 일단 느낌을 가지고 그래도 소수로 가지 마. 일단 한번 읽어야 돼요. 갑은 을 지분에 관해서도 단독으로 혼자서 이 불법 점유자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안 돼. 너는 네 지분만 해야지. 왜 을 지분에 대해서 들이대니? 옆에 놈 지분은 행사할 수 없다. X. 19번. 갑 지분에 관해 3자명의 원인 무효 등기가 바뀌었네요. 자, 옆에 놈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찾아내. 갑 지분에 관한 3자 무효 등기죠. 갑 지분에 관한 무효 등기야. 따라서 갑 지분이 침해된 거죠. 따라서 침해당한 갑이 나서야지. 을 언밸런스가 일어났어. 을 네가 왜 나서니? 을은 할 수 없다. 침해당한 갑이 나서야죠. 그래서 이거 찾아내야 돼. 갑은 을 지분 안 돼. 갑 지분의 무효인데 을 너는 안 돼. 찾아내야 돼요. 뚫어지게 한 5분 봐봐. 그러면 익숙해져요. 언밸런스 찾아내야 돼. 자, 20번. 갑을병 세 놈이 공유합니다. 자, 그중 두 놈 갑과 을이 이 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죠. 두 놈 모여도 안 됩니다. X. 신축할 수 없다. 자, 갑을 두 놈이 공유해요.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 동의 없이 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네요. 자, 나대지 건물 축조는 안 되죠. 따라서 갑이 신축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을은 건물 올린 갑한테 야 임마 철거해. 철거 청구할 수 없다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해오지 말고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그래 나대지 건물 신축은 전원동의지. 그러니까 다른 놈은 철거 청구할 수 있겠지. 계속 풀어가시란 얘기야. 자, 2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정한다. 잠깐. 공유물 분할을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고? 뭔 소리야? 공유물 분할을 뭔 지분 과반수 정해? X. 협의에 따라 정하죠. 뭔 지분 과반수? 과반수 큰일 날 일이 있어? X. 이딴 식으로 또 장난쳤더라고. X예요. 3번. 등기된 분할금지 특약은 떴어. 특약이 등기됐죠. 소수는 이따로 끝나야 돼. 자, 등기된 특약은 그 지분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3자 승계인에게도 등기됐으니까 들이댈 수 있다. 효력이 미친다. 4번. 재판상 분할은 대금 분할이 원칙이다.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X. 5번. 공유물을 공유자 1인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그 지분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게 가격배상이죠. 가격배상. 6번. 공유자 1인이 지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됐죠. 자, 저당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이 부분으로 집중된다. 집중되지
않는다. 공동담보로 존속해. 다 들어갑니다. 가불병 다 들어가. 다 박힌다겠어. 합유청유 1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합유지분 처분할 수 있다. 합유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 처분도 가능하죠. 처분할 수 없죠. 2번 합유자가 사망했어요. 그 상속인이 지분 상속한다.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3번 합유자이 사망했어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는다. 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4번 합유재산에 관해 합유자 중 한 놈이 마음대로 자기 단독명의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합유는 안 돼. 전부 뭐야? 전부. 되게 어려운 거였어. 왜 어려웠느냐? 상관없어요. 이놈이 정답 주면 4번이. 근데 다른 놈 통해서 고르란 내용이었어. 다른 놈이 다 맞아. 그러니까 이놈이 정답이었어. 그래서 이걸 정답적으로 한 거예요. 다른 놈 처분의 자유 저런 거 있죠? 우리가 공부했더라면 알 수 있는 거 다 맞으니까 네가 답이었어. 이때 5번 비법인 사단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총의 결의.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사원 총의 결의. 지분이 없어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또 있나? 하나가 남았네. 자 6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은 분열이 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오늘 안 했어. 제가 오늘 안 했어. 자 이거 분열됐죠?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없어. 전 뛰쳐나가기 전 잔존 교인들에게만 전원 귀속. 뛰쳐나간 사람한테는 한 푼도 없어. 그래서 각 총유적 귀속이 아니라 남아있는 잔존 교인들을 총유해요. 남아있는 뛰쳐나가지 않은 분열되기 그러니까 뛰쳐나가지 않은 잔존 남아있는 교인. 이거 흘러갔어 이런 거 하지 마. 다음에 옳은 것은 할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자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 어이구 빨리 가야겠다. 지상권 요약집 92페이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업 일필토지 일부 부동산 일부에 용역권 되죠. 지상권 된다는 거 소유하기 위한 거죠. 딱 4번 지상권 계약할 때 건물 없어도 상관없죠. 당연히 없겠지. 건물 그 후 올리니까. 그 다음 기업 꽤 잘 나와요. 건물이 멸실됐어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부정성이 완화돼요. 건물이 주,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죠. 하지만 주인이 죽었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 부정성이 작동이 안 돼. 이유는 지상권의 객체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 그래요. 그 부정성이 지상권이 약화돼 버려. 객체가 토지 사용 권리라 그래요. 건물 멸실에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아. 그렇지. 건물 다시 올려야지. 아직도 30년 남았는데.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자 5번에 이따 할게요.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금융기관, 은행이 저당권 받고 지상권까지 설정하죠. 이유는 건물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 사용은 여전히 갑이에요. 을 저당권자가 토지 사용하지 않아.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지상권 박아요. 은행이 또 개발한 거지. 은행이 이걸 저당권을 위한 지상권, 담보지상권. 저당권이 주, 지상권은 종, 주종의 관계. 그래서 1번이 나오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종로면 지상권도 당연 소멸. 자 2번 누군가 건물을 올리면 이 담보지상권자 은행은 건물 올라가면 막아야겠죠. 건물 올라가면 건물은 철거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놈 상대로 불법점유자 상대로 월세 내놔. 불법점에 대한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임료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담보지상권자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이걸 장난을 많이 치거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이유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은행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갑이 사용하든 도둑놈이 사용하든 은행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손해가 없어요. 갑이 사용하든 도둑놈이 사용하든.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돈 마찬가지예요. 부당이득 한 번, 손해배상 두 번 나왔어. 똑같은 거야. 청구할 수 없다. 자, 오른쪽.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을 보장해주죠. 기간을 정했든 2번 기간을 안 정했든 최단기간. 자, 경관건물 수목은 30년, 15년, 5년 정도. 그래서 최단기간이 보장된다는 거. 자,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너 영원히 있어. 영구 약정하는 것도 허용. 30년만 보장해주면 돼. 나 죽을 때가 있어. 괜찮아요. 이런 거. 영원 허용. 3번 이와 같은 30년 보장이거는 최단기간 보장법 조문 규정은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작동되는 거지 이미 있던 건물, 기존 건물에 사용을 한다. 기존 건물 사용 지상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 왜 30년을 보장해 주느냐? 최소한 건물은 30년은 써라 그 말이에요. 바로바로 5년마다 나가면 철거해야 되니까 30년은 건물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30년 보장해 줘. 근데 이미 있던 건물이래. 이미 30년짜리 건물이야. 굳이 또 30년 보장해 줄 필요 없죠. 그래서 기존 있던 건물 사용 지상권에는 30년 보장, 이 최단기간 보장 규정은 작동되지 않아요.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죠. 자, 기간 안 정했어요. 마찬가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 그런데 2번. 아이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 시멘트 건물 올린다는지 목조 건물 올린다는지 뭐 하겠다는지 말이 없어. 그때는 말 없을 때는 건물을 올리든 조형물을 설치하든 공작물이든 무조건 중간노 15년. 아무 말 없으면 15년. 건물이어도 15년. 시멘트여도 공작물이어도 15년. 중간놈으로 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을 때 15년. 그런데 아무 말 없었는데 나무를 심었네? 나무는 무조건 이 경우에도 30년. 수목은 무조건 30년이에요. 30년. 아무 말 없어도 30년. 자, 넘깁니다.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죠. 첫 번째, 점유하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겠죠. 2번, 꽤 잘 나와요. 지상권 존속기간 중에 이 지상권 토지를 양수한 자. 그럼 빨리 머릿속 왼쪽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다. 토지 양수한 이 병은 지상권자 오른쪽 놈 을한테 엠마 내 소유자야 넘겨. 내 땅 넘겨. 인도 총괄 수는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지상권은 물권.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 있으니까 새 소유자로 넘겨할 수는 없다. 지상권이 침해되면 지상권에 기한 물청, 점유권에 기한 물청, 상린관계 규정 준용되고. 자, 지상권 을이죠. 갑을 벌써 그리시고 지상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 팔아제 끼는 거, 양도.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임대하는 거 자유입니다. 지상권 처분은 자유. 자유니까 2번 소유자 동의 필요도 없고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상권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너 처분하지 마. 처분 금지 특약 무효. 따라서 이런 처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처분할 수 있다. 자, 건물 양도와 지상권 이전. 건물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이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 주종의 관계죠. 하지만 부종성이 완화돼 버려요. 그래서 일단 2번 1번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 자, 2번 여기는 부종성 소환성이 작동돼요. 그래서 건물을 팔면 종놈인 지상권도 특별한 말이 있으면 쩔쩔쩔 함께 이전. 하지만 이놈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앞으로 지상권이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아야 지상권 취득. 왜? 매매니까. 양도가 매매예요. 법률 행위를 통한 이전이 양도했다고 그래요. 법률 행위야. 매매야. 186조 등기 박아야 지상권 취득. 이게 법정 지상권 건물 양수는 되게 중요하죠. 등기를 안 박았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안 박았기 때문에 이놈은 지상권자가 아니다. 앞놈이 지상권자다. 자, 3번 지상권은 안 팔고 건물 소유권만 팔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건물은 안 팔고 지상권만 종놈만 팔 수도 있다. 원래 종놈은 분리양도가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된다는 얘기지. 부종성이 완화돼. 왜? 토지가 객체라 그래. 토지가. 건물하고 연관성은 약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지상권만 분리양도가 가능해요. 이게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점이요.
그래서 그냥 건물만 팔 수도 있고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 한 놈만 팔면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불일치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괜찮다. 자, 오른쪽 지료. 얘가 가장 중요하죠. 1번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법조문에 지료 내라. 없다. 그래서 지료 약정한 경우에만 지료지급 의무 발생. 그래서 유상 무상 다 공짜 지상권도 가능. 자, 지료 특약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시험 지문은 기억으로 나오죠. 지료에 관한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 오른쪽에서 을로부터 지상권을 산 이 병에게 지상권 양수에 들이대지 못할 거고, 마찬가지 특약을 등기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지료 올려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요. 이유 등기 안 했으니까. 특약을 등기 안 하면 소수로는 부정으로 끝나요. 없다로. 등기하면 있다로 끝나고.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자, 3번. 월세를 잘 내줘야 되는데 연세죠. 1년에 한 번씩 내니까 지료는 2년분 이상 지료를 안 냈어. 통상 그냥 2년 이상이라고 해요. 정확히만 2년분이야. 분. 2년분 이상 지료를 안 냈다면 의무 위반했다. 방패. 바로 소멸 청구로 날려버립니다. 바로 소멸.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면 설정자는 소멸 청구로 날려버릴 수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죠.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 후에 걸쳐 이루어졌다. 머릿속에 그립니다. 을이 갑한테 1년 연체하고 병한테도 1년 연체했다 이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죠. 갑에게서 병으로 왼쪽에서 벌어졌죠. 양도가. 그런데 지료 연체가 걸쳤다는 얘기는 갑한테도 1년 한 번 연체, 토지 양수인 병한테도 1년 한 번 연체죠. 1년에 한 번씩 내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2년 연체가 성립했지. 하지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양수인 병한테 2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양수인에게 2년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현소유자 양수인은 방패할 수가 있다. 양수인에게 2년. 그래서 기억.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방패할 수는 없다. 쟤한테 2년이 안 되고 합산해서 2년이 됐다 하더라도 방패할 수는 없다. 합산, 통산에서 2년이 됐다는 얘기는 지한테는 안 됐단 말이에요. 합산이야 2년이니까 지한테는 안 됐다는 얘기지. 걸쳤으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엄청나게 나오죠. 작년에 또 나왔어요. 올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나와요. 올해는 진짜 그럴 거라고 봐. 자, 5번 지상권에 저당권자가 붙어있죠. 그러면 이 소멸 청구 여전히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저당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통지. 그럼 바로 소멸하지 알리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통지한 후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소멸 효력이 생긴다는, 그동안 저당권자 조치 취하라는 얘기죠. 지상권 곧 소멸하니까. 상당 기간, 이걸 장난죠. 즉시 소멸, 액수. 자, 지료 증감. 지료 증액, 감액, 합성어죠. 증감 청구권. 각 당사자 서로 가능. 자, 소멸.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소멸할 거, 공통 소멸사예요. 자, 영익물권 투기 소멸사유가 2번이죠. 기간 만료. 30년 드디어 끝났죠? 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소멸.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소멸했네요. 죽었죠? 187주. 107주. 자, 소멸 청구로 소멸할 거고 3번. 자, 다음 페이지. 소멸의 효과. 매수 청구권이 여기서 나오죠. 자, 설정자 주인도 건물 나한테 파세요. 매수 청구권. 지상권자도 내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 민법이 얼마나 못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똑같이 매수야. 참. 하나는 매도해야지. 네 거 팔아. 설정자는 지상물 매도 청구권 단어 바꿔야 돼. 아우, 민법 참 못 만들었어. 매도야, 매도. 너 네 거 나한테 팔아. 설정자는 매도 청구권,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 하니까 매수 청구 맞아요. 근데 똑같이 국어를 못해서 그래. 법 만든 사람들이 국어를 못해서. 설정자도 매수청구권, 지상권자도 매수청구권. 자,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1번의 기억.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지상물 나한테 팔아. 매도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지상물 매수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주인이 나한테 파세요 하면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대로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밑에 놈이죠. 지상권자. 자, 기억. 법조문이죠. 먼저 기간 30년 기간 만료로 지상권은 바로 소멸하죠. 기간 만료 소멸할 것. 두 번째, 지상물이 현존할 것. 여기서 바로 매수 청구는 태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한 번 더 갑시다. 갱신 청구 들어갈 것.
근데 주인이 갱신 청구해주면 갱신이 되겠지. 근데 주인이 갱신을 거절하죠. 갱신을 원하지 않죠.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이때 비로소 태어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 상대방은 거절을 못해요. 승낙 요하잖아. 임대차에서 나와요. 바로 매매 성립. 매매 성립. 자, 디귿. 지상권자 2년 지료 연체를 위한 설정자의 소멸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했대. 자, 범죄 흔적. 지료 연체죠. 소멸 청구로 소멸했지. 기간 만료로 정상적 끝난 게 아니죠. 중간에 쫓겨난 거야. 지료 못 내서 2년. 잘못했죠? 잘못한 놈한테 권리 주지 않는다. 지상물 매수권 주지 않는다.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임대차도 똑같죠? 채무불이행 해지. 지상물 부속물 매수권 주지 않는다. 지료 연체. 지상물 매수권 주지 않는다. 오케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동그라미 1번 맨 오른쪽. 지상, 공중 또는 지하 특정 범위만 사용. 지표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공작물이죠. 광고판 있죠? 광고판. 공중 지하의 특정 부분만 구분해서 사용한다. 구분지상권.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에 가능한 건물이나 지하상가 있죠? 그게 건물이야. 지하상가. 건물, 기타 광고판, 공작물에만 태어나지. 기억! 수목 소유 구분지상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수목은 공중, 지하에 심을 수가 없다. 심을 수 없. 지금은 심을 수 있어. 이것도 법 개정해야 돼. 왜? 공중의 옥상에 적용하잖아요. 민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을 못해.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수목 소유는 구분지상권 태어나잖아.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5분 쉬고.